아빠까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5월 18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5월 17일 기준 확진자는 489명이 증가하여 17,514명이 되었습니다. 사망자는 전날 대비 59명이 증가하여 1,148명이 되었고 완치자는 전날 대비 218명이 증가한 4,129명입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배째하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 달러 살 때 14,890루피아, 팔 때 14,920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정부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9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8.32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주 정부는 포구루 시군, 데폭시, 북가시 시군에서 시행 중인 대규모 사회적 제약, PSBB의 규정 위반에 관한 벌금과 행정처벌 등을 공포, 시행했습니다. 앞서 수도 자카르타 특별주가 공포한 유사한 규정을 답습하고 있는데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주민에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고하고 이후 사회봉사활동으로 공공시설 청소, 벌금 10만에서 25만 루피아가 부과됩니다. 직장 폐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이 조업하면 벌금 500만에서 1000만 루피아, 직장 폐쇄 외 기업이 위생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2,500만에서 5천만 루피아로 정했습니다. 자가용 운전자가 승차 정원의 50%를 넘는 사람을 태우고 운전하면 50만에서 100만 루피아의 벌금이나 공공시설 청소, 차량 견인 중 하나의 행정처벌이 부과됩니다. 이 밖에도 건설공사나 숙박시설, 음식점, 사회문화활동 등 각각의 사례에 따라 벌금이나 벌칙을 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르바란이 코로나19 폭증 계기가 될까봐 귀향을 금지했으나 견인차까지 빌려 위장하는 등 고향에 가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외곽 찌까랑에서 923km 떨어진 동부 자바 마두라 수메넵의 고향에 가려고 견인차를 빌려 숨어가던 여행자 8명이 응화이군 지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썬팅이 집계된 미니버스를 견인차 위에 싣고 미니버스 안에 숨어서 고향으로 가다가 붙잡혔는데 경찰은 탑승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출발지로 돌아가도록 조치했고 견인차와 미니버스에는 벌금을 물렸습니다. 앞서 12일에는 중부 자바 스마랑에서 9명이 미니버스를 타고 고향인 응화이군으로 몰래 돌아왔다가 경찰에 적발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됐습니다. 응화이군 경찰 관계자는 도시에서 일자리가 끊긴 사람들이 르바란이 다가오면서 어떻게든 고향에 가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를 전염시킬 수 있으니 고향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대로 있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억 7천만 명 인구 가운데 87%가 이슬람 신자인 인도네시아는 르바란 기간 가족, 친인척, 이웃과 라마단 종료 축하 인사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며 명절 분위기를 즐깁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모스크에 가지 말고 집에서 기도하고 친인척과 인사도 최소화해달라고 이슬람교 지도부와 정부에서 누누이 당부했지만 여전히 감염자 폭증 우려가 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18 기념재단은 배조 운퉁의 투쟁이 민주, 인권, 평화라는 5.18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운퉁에게 광주인권상을 수여했습니다. 2020년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인도네시아의 배조 운퉁은 인도네시아 군사독재 정권이 자행한 대규모 양민학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1965년 17살의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운퉁은 좌파 청선을 구실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잡아가 살해한 정부의 만행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는데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주변에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정치범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5년 뒤 군사정보국에 붙잡혀 고문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다가 아무런 재판도 받지 못한 채 9년간 투옥과 강제노역을 해야 했는데 함께 수감되어 있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고 그는 살아남기 위해 수용소에 돌아다니던 쥐와 뱀, 고양이, 곤충 등을 잡아먹어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반인권적인 상황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은 수하르토 정부는 운퉁을 포함한 정치범들을 석방했지만 이들은 정치범 특수코드가 부여돼 매 순간 국가기관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운퉁은 감시의 눈을 피해 민간인 학살 사건을 밝히려는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1965년에서 66년까지 일어난 인도네시아 학살연구소를 1999년 설립했으며 조사단을 꾸린 이듬해 자바 지역 중앙에 있는 워노소보에서 21구의 유골이 묻혀있는 집단 매장지를 밝혀낸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55곳의 집단 매장지를 찾아냈습니다. 재정이 부족해 인도네시아 전역을 조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쉬울 따름이라고 운퉁은 전하며 5.18을 기념하고 선양하는 한국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의 증언과 기록물을 수집하고 자체 추모식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시상식은 당초 5.18 기념일인 1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10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다시 인상할 계획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건강보험료를 올해 1월부터 인상하기로 했지만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려 인상 계획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새로운 규정을 공표하고 보험 종류에 따라 7월과 내년 1월 두 차례 나누어 새로운 보험료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영업자의 월 보험료는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을 15만 루피아, 2등급은 10만 루피아로 각각 인상했으며 모두 7월부터 적용됩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3등급의 월 보험료는 내년 1월부터 3만 5천 루피아로 인상합니다. 5월 18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드리마카시.